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 경력 25년 안지원입니다. 이기는 경마 7점 경마 20년 최윤석입니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원입니다. 2012년 10월 7일 일요일 부산 중계레이스 안지원의 고배당마 총정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실전 경마 20년 최윤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요일은 부산 중계 단독으로 6개 경주 또 해설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저희 방송도 이제 개편이 이제 됐는데 오영렬 취재기자 예. 부산에서 이제 직접 취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 메이저 예상지 서울 경마 또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또 서울 쪽에도 굉장히 좀 발이 넓으신 분이에요. 뭐 취재 기자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뭐 나름대로 경력도 많으시고 네. 충분한 어떤 노하우가 계신 분이니까 아마 이 방송에 뭐 부산 현지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정보 자체가 상당히 알토란 같은 어떤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소스라는 거는 가고 안 가고 이런 그런 정보인데 헛된 정보들이 많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취재 기자들은 직접 이제 조교사 기수들을 또 취재를 해가지고 뭐 상태가 정말 뭐 업이 돼 있냐 다운이 돼 있냐 이런 또 사연들 이런 거를 좀 경마팬들이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또 취재 내용을 또 발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금요일도 저희들이 또 취재 내용을 또 인터뷰를 해주셨고 오늘 일요일도 취재 내용 잠시 후에 또 취재 우수막까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이너프 트윈 지난주 추석 전주 최고 배당을 터뜨렸죠, 걔가. 예. 뭐 14번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아쉽지만은 일단은 뭐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6번 이너부트인과 제가 말씀드린 뭐 2번 행복전선 2, 3착으로 나온 바람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당일 뭐 코스케 기수가 기승이 안 됐다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던. 이 코스케는 보면은 인기만 타면은 잘 못 들어오더라고. 일단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뭐 검증은 된 기수인데 뭐 하필 또 안 의원님과 저와의 어떤 승부 경주가 마침 일치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그날 뭐 진짜 코스케 기수가 좀 많이 얄미웠는데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뭐 나름대로 근데 6번 특히 안 의원님은 뭐 말씀한 6번은 뭐 어차피 종합지 빼판마였었는데 그 마필이 뭐 입상을 함으로써 그걸 활용하신 분들은 어떤 팬분들한테는 적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고 어떤 뭐 저희 방송에서 어떤 그런 복병말을 자주 좀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저도 이제 분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하튼 저희 방송에서 얼마 전에 뭐 서울 쪽에서 대상 캡틴이라든지 그때는 뭐 그게 뭐 1000배도 넘었죠. 대상 캡틴 그것도 저 백판을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뭐 제목대로 뭐 고배당마 총정리입니다. 정말 엑기스가 녹아있는 이런 또 고배당 말들 또 인정할 때는 또 뭐 인기만 그렇죠. 저배당이 있음으로써 고배당이 있는 거지 매배 경주 고배당을 찾는다는 것은 뭐 그건 팬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롱할 수 있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배당은 편성이 맞았을 때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고배당도 적응 분형으로 저배당 같은 어떤 힘을 주면서 추천을 해야지 팬분들이 돈이 되고 믿음이 가는 것이지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용 없이 어떤 추천하는 거는 실전 베터분들한테는 어떻게 우롱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저도 실전 베팅이 좀 많이 했던 예상가로서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켜가면서 좀 하는 부분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이제 이너프 트윈을 찾아서 이제 10월달 경마 뭐 연말까지는 이제 또 휴장이 없고 연말에도 지금 경마를 시행을 한다 이런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마사의 매출이 상당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휴장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2의 이너프 트윈을 한번 찾으러 가야 되겠고요.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오영렬 새벽 취재 기자를 부산 취재 기자입니다. 부산으로 얼마 전에 아예 짐을 싸서 내려가셨는데 오영렬 새벽 취재 기자를 연결해 가지고 새벽 취재 우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렬 기자. 네, 부산 현지에서 새벽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오영렬 기자입니다. 예, 최윤석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최윤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예, 오 기자님은 뭐 KRA 해설위원으로도 뭐 활동을 하시고 지금 이제 부산에 내려가셔서 이제 메이저 예상지 서울경마 취재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휴장 이후인데 지금 부산에 보니까 다승 경쟁이 지금 조교사 부분에서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미 뭐 휴장 직전에 백광열 주계사가 김영관 주계사와의 다승 구도에서 지금 1승을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역전을 했네요. 휴장 전체 백광열 주계사가 크게 53승이고 예. 김영관 주계사가 이제 52승입니다. 자, 작년도 경우로 보자면 백광열 주계사가 3분 부분에서는 1등을 차지했고 예. 이 다승 부분에서는 김영관 주계사가 또 2위를 차지했는데 뭐 국내에 상당히 또 박빙의 대결이 또 예측이 되고요. 예. 뭐 금의 경마하고 일의 경마에서는 19점 마방에 자 그야말로 쟁쟁한 막패들을 많이 내보내면서 예. 다성 구도를 한번 뛰어보겠다. 자 이런 의지를 또 갖고 있는 것도 이번 비경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영관 조교사가 금요일 1경주에 정영식 마주의 인디밴드 그걸 스타트로 해가지고 지금 뭐 로드 투 프린스, 와일드 명문 상당히 좀 마방의 기대주들을 출전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뭐 한두 마패 정도, 뭐 1회 경마에 나오는 뭐 쇼타임 정도만 일단 뭐 보합세 마패이고 예. 나머지 마패들은 그야말로 전부 입상권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의지가 높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12월 달 끝나봐야 누가 이제 다승왕이고 상금왕이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기수 부분에서는 김영곤 기수가 일요일 날은 보니까 6경주에 전부 기승을 하는 거로 지금 뭐 금요일 날은 기승 정지였고 예, 그래서 뭐 김영곤 기수는 거의 뭐 부상이 없는 한 부상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뭐 다승왕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분위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 다음 주에는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를 또 부산에서 치르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입성을 한다. 이거 금요일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좀 기대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의 분위기는. 자 일단 뭐 서울 마패 중에서 가장 견제하는 세력은 역시 뭐 자,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패를 가장 견제하는 거고요. 예. 자, 그 외에 나머지 마패들에 대해서는 큰 반응은 또 없는 것 같은 게 또 부산 경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자, 일단 뭐 경부대로에 대한 자신감. 자, 그리고 노벨 폭풍도 역시 뭐, 자, 이런 목적일사와의 취재 얘기하면은 진짜 너무 외곽으로 돌았다. 네. 자, 너무 크게 잘못 돌았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자, 이번 대회만큼은 절치부순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영렬 기자님이 취재를 하신 새벽 취재 우수마 예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 1경주입니까? 예. 1경주, 5경주, 6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새벽 취재 우수마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1경주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자, 10월 7일 주로 경마 부산 1경주인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마태 가정만으로는 그야말로 1등짜리 마태가 나옵니다. 바로 김영관 마방의 2번마 위닝 디자인 2라는 마태인데 예.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4천만 원짜리 마태라고 합니다. 이 1억 4천만 원짜리고 상당히 고가의 마태인데 자 바로 또 자 일단 승부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지닌 마태이고 자 그 외에 뭐 8조 마방의 천비전승이라는 마태도 뭐 인기권 마태입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복권권 마태를 한 마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3번마 부경 게이트라는 마필이에요. 예. 이
구경게이트는 강원건조교사와 취해서 이 말리버스카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말리버스카이 여동생인데 아마 뭐 상당히 발전 가능성은 높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자, 일단 뭐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종부여가 7만 불. 자, 이거 대단한 가격이죠. 구경게이트. 자, 인기권 마필이 아닙니다만은 자, 복병권 마필로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만 위닝 디렉트는 역시 자,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자,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김영관, 강영권 지금 이두를 지금 조교사들이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19조에서 2번, 7번 예, 그리고 2조 강영권 조교사가 3번 뭐 하고 5번 별님이 두 마리 가운데서 2번, 3번 이두를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영렬 위원님, 예. 최윤석입니다. 예. 예, 오경주 뭐 새벽 취재 뭐 좋은 마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로얄 인브레스라는 마필이 역시 뭐 인기권 마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마필도 일단 적정 거리를 김상석께서는 1600m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김상석 교사도 이제 그 마필 구매 때문에 이제 10월 19일, 제가 이제 뭐 10월 19일 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는데, 이 로얄 인브레스라는 마필이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가장 빠른 순발력을 지닌 것은 틀림이 없고요. 예. 자, 여기 또 인기를 끌 수 있는 고마 전성시대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57kg의 부담 중량이 조금 버겁다. 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어요. 현장에서 뭐 많은 인기는 없겠지만은, 자, 일단 57kg의 부담 중량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 반면에 이제 역시 기영관 마방의 오범마 누리체가 역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자, 근래에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성시대는 이제 전성시대가 지났다. 이런 또 말씀이고, 뭐 아무래도 독땡을 나설 수 있는 8번 로얄 인브레이스. 뭐 뚝선배 우승마죠. 감동의 바다를 누르고 서울 원정 와가지고 로얄 인브레이스가 또 서울을 지배를 했던 그런 말이죠. 8번 로얄 인브레이스. 김용근 기수 뭐 다시 한번 또 우승에 도전할 것 같고, 역시 5번 누리체강, 9번 전성시대는 약간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한 가지 재밌는 마필은 이제 군함이라는 마필인데, 네. 군함 같은 마필은요, 이 1600m에서 언제든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예. 자, 일단 뭐 중간 추진력도 있고, 물론 뭐 마력이 10살입니다만, 자, 가망에서도 뭐 기대라기보다도, 자, 일단 뭐 순위 상승 정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자, 이런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예, 10살이니까 뭐 무조건 승부다. 뭐 언제 은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13번 군함까지 복병 세력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영렬 위원님, 예. 야, 육경주도 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육경주 소개 좀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7번 막 하우산이라는 마필이 직전 대비 감량이 지금 6kg입니다. 예. 자, 직전 이제 오너스컵 대상 경기에서 자, 일단은 뭐 마체가 좀 왜소하다 보니까 당시 부담 중량이 이제 58kg. 자, 이번에 52kg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자, 이 마필 뭐 당연히 뭐 인기를 얼마큼 끌지 모르지만은 크게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의 마필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경기 포인트가 되겠고. 예. 다음날에 이제 12번만 파워풀 코리아 곽규현 마주인데, 이 곽규현 마주가 누구냐면은 19년 이제 곽종수 마주의 그 딸이라고 합니다. 곽종수. 코리아는 상당히 또 의지가 높습니다. 이 오너스컵에서 아시게 경부대로에게 설명을 갖다 씁니다만, 이 파워풀 코리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안쪽에 2번만 스킬러 하나 맡겨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뭐 2000m에 이제 출조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뭐 직전에 또 DC를 보여줬고, 자, 이 근교에 또 주도가세 마필이 4조 임금만 마당입니다. 뭐 스킬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게 새벽 취지에 호수 마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곽종수 마주가 미사파크 마주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곽희연, 따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곽종수 마주의 따님이 곽희연 마주 파워풀 코리아.
그렇습니다. 파프 코리아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유학 갔다 온 말인데 이제 직전에 오너스컵에서 정말 무리수를 굉장히 많이 뒀는데도 그 경부대로한테 근소한 차로 졌어요. 뭐 상당히 이제 좀 취재하시면서 내용이 좋은 말이 12번 파워풀 코리아 그리고 2번 스킵 러너. 지금 카오사는 감량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분할 명령이 유리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 마피 다시금 또 이제 그 기세가 살아나려면은 좀 쉽지 않다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영렬 위원님 뭐 금요일 또 일요일 경마 뭐 새벽 취재 열심히 또 하신 내용을 팬들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첫 주다 보니까 약간은 좀 어색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전국에 계신 팬들한테 또 좋은 취재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니까 부산에서 또 좋은 취재 또 좋은 현장 예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오영렬 새벽 취재 기자를 연결해 가지고 새벽 취재 우수만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말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 경력 25년 안지원입니다. 2012년 10월 7일 일요일 부산중계 제1경주부터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전 배팅 20년 최윤석 위원님. 이번 1경주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전반기 외산마 판도에 상당히 좀 강한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갖춘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는 마필로서 출전마들의 어떤 능력차 아직까지 이제 뭐 경주를 치르지 않았지만 능검시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그런 결정력을 갖춘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배당판이 열리면 상당히 혼전도가 높게 팔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주가 되겠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좋게 보던 마필이 한두가 출전하고 외곽에 있는데 이두가 출전했는데 그 중에 한두가 4번마 오코날 루프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마필이. 예.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건마 달리자와보다 게이트 이탈력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 코나를 돌면서 중간에도 제어를 했지만 코나를 돌면서 스피드감을 좀 줄인 김현민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기수가 아니더라도 좀 줄임에도 불구하고 나스트 탄력감을 보니까 나스트 탄력감이 12초대를 끊어줄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반 스피드와 나스트 탄력 스피드를 다 갖춘 마필. 더군다나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신의 마필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까지 나간다면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차세대 한번 좋은 어떤 그런 이기는 어떤 그 마필의 맛만 본다 그러면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 갖춰진 마필로서 장래성이 상당히 농후한 마필로 보여지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그레이트 베이 이 경주에 지금 더불어서 4번과 10번이 조교 강도가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하고 정성을 좀 많이 쏟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10번마 그레이트 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은 이번 경주가 단거리인데 오히려 그 반면에 외곽인 게 이 마필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스타트는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은데 라스트까지 이 너블리라는 어떤 그런 재건마와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좀 여유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시대기에서도 특별한 마필을 가지고 하는 이제 기승 기수들도 보통 보면 능검시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검 때 전력을 다하는 기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능검 때 조금 감춰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 10번마 그레이트 베이도 어떻게 보면은 장세한 마방의 외산마 기대주로서의 어떤 가치는 충분한 마필로서 이번 경주 4번과 10번을 이번 경주 특히 4번마 오코날 루프티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만약에 그 당일날 배당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노림수가 강하게 두고 싶은 마필이 4번과 10번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나우스카 터프인의 뭐 동생인데요. 4번 오코날 루프티 그리고 10번 그레이트 베이도 감동의 바다 앞말인데 얘는 순말이네요. 감동의 바다의 이제 동생인데 남동생인데 4번 10번 전 마필이 지금 데뷔전을 치르기 때문에 이게 뭐 대혼전이에요. 글자 그대로. 능검도 뭐 거의 뭐 실전과 다름없이 기록들이 워낙들 좋고 능검 때 기록만 띄워줘도 지금 뭐
다른 일반 경주 가면은 거의 이제 그렇다고 우승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타임이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2번만 오 의원님 했지만 뭐 가격 대비 뭐 워낙 좀 높고 예, 1억 4천짜리 예. 위닝 디자인 2 뭐 이런 같이 출전한 7번만 노바드 캐치면 뭐 이번 경기는 뭐 맵도 빼고는 진짜 치열하게 팔리는 마필들이 워낙 많을 뭐 이렇게 보여준 능력들이 능검시 워낙 카리스마들이 있는 마필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그 마필들끼리 대혼전으로 팔릴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단촐하게 추천하면은 배팅의 가치는 좀 있는 경주로 보여지겠습니다. 적중만 되면은 무조건 돈이 예. 되는 이런 경주예요. 특히 이제 2번 위닝 디자인 2 새벽 취재 내용으로 이제 추천이 나왔단 말인데 얘가 이제 마주가 고경민 마주입니다. 고경민 마주 하면 예전에 16조 김재선 마방의 주력 마주. 그때도 이제 고경민 마주가 1억이 넘는 골딩 마주죠. 고경민 마주. 16조에도 지금 말들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월드. 요즘에 살아나는 모습. 엠파이어 월드. 그리고 지금 19조의 위닝 디자인 2. 지금 19조에서 2번, 7번. 그리고 2조 강영건 조교사가 3번, 5번, 3호 이렇게 이제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김영관 조교사는 백강렬 조교사한테 52승으로 1승을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뒤집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출전 누수가 금요일서부터 아무래도 뭐 강공을 예상하고 아무래도 보여지는 전력은 이번 주 전력으로는 보여지는 전력은 김영관 기수가 아니 김영관 조교사가 예,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역전이나 뭐 선전을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백강렬 마방의 어떤 출전 마필들보다는 이번 주는 김영관 마방의 어떤 마필들의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되겠고요. 예시장 상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시장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가지고 마체중도 상당히 좀 체크해야 되고 아무래도 신마 경주다 보니까 4번, 10번, 2번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월 7일 일요일 부산 중계 제2경주입니다. 최윤석 위원님이 초이스를 했습니다. 메인 승부처로. 최윤석 위원님 하면은 정말 화제가 되고 있고 그것도 이제 화제가 된 게 이제 고배당을 연속적으로 이제 적중을 해가지고 정말 늦게 예상을 시작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인기 예상가로 자리를 잡는 이런 또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요 이경주가 이제 최윤석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 저희들은 이제 메인 승부처가 하나기 때문에 뭐 여러 경주가 승부처가 아니고 물론 뭐 승부처가 많으면은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예, 뭐 하나라도 제대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어떤 이경주 최윤석 위원님의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2주째 이 방송에서 안 의원님과 뭐 2주째 하고 있는데 저번 주는 뭐 일단은 메인에서 제가 졌습니다. 근데 그 진 만큼 사실은 이 추석 휴장 내내 그 부분에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면서 이번 주는 더 많은 큰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 중에 1번 맛 정상 아무래도 김용군 기수고 1번 게이트다 보니까 이 마필이 상당히 강력하게 팔린 마필로 이 마필을 놓고 팔릴 마필인데 1번 맛 정상 아예 현장에서 뭐 상태만 조금 이상하면 아예 버려버리겠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거 아니면 대신 이 마필보다 더 안정적인 충마가 있고 또 복병권에서 이번 경주 강력하게 노릴 마필 이번 경주 를 출전하면서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성을 들였고 마필 어떤 고유 자체 능력으로도 충분한 타 마필들과 경쟁해서 충분히 오히려 우승까지도 가능한 마필이 한두 출전하기 때문에 이번 전반부 이 경주를 일단 시원하게 한번 적중할 수 있도록 아주 자신감을 갖고 한번 강력하게 추천하는 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꼭 적중이 나오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1번 정상이 승분전인데 세게 안 본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승문전이고 1번 정상, 3번 강자의 본능 직전에 이제 선행권에 이제 나서면서 얘들이 이제 두 마리 다 우승을 차지했고 공교롭게도 두 마리가 다 지금 승분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지 뭐 대끼리는 1번, 3번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근데 지금 확실히 충돌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보여준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1번, 3번 뭐 가능한 거의 뭐 대길로 배당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3번 강자의 본능은 와일드 트리플, 뭐 제가 직전에 인기 4위권이었습니다만은 아예 대가리로 세워놓고, 그 제가 천년나래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 경주가 상당히 억울했고, 강자의 본능은 뭐 선행을 나서 가지고 여유가 있었고, 뭐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은 불량주로의 타임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3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 1보다는? 제가 봤을 때도 뭐 아무래도 정상은 둔탁하게 좀 밀고 그나마 김용근 기수이기 때문에 네. 어떤 선행을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이 마필이 선행 나갔던 경주에서는 그렇게 강선행마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네, 강선행마가 없는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 첫 경주 7전할 때 보면 타 마필들보다 좀 돌출형이고 초반 어떤 대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네. 초반 스피드가 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물론 1번이 뭐 3번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선행을 나갔을 때는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마필이지만 아직까지 따라가서는 3번, 1번마 정상도 그렇게 아직 큰 가치를 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3번, 1번이 뭐 대끼라고 쳤을 때 이 두 마리를 선행 각지를 추천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주에. 그렇죠. 각질 충동이죠. 각질 충돌이고, 또 두 마리 중에 3번이 조금 더 빠르고 그렇지만 거리 경험이 없고 이런 거를 이제 최윤석 의원님이 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1, 3 중에서는 3번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4번 가속행진도 지금 기술을 교체하고 나오는데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거의 지금 백판 같은데요. 한 마리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2의 이너프트 윈이 됐으면 좋겠는데, 6번 통합 챔피언이에요. 지금 직전에 원정일이가 올라갔었는데 얘가 5월 달에 58km를 달고 한번 뛰었거든요. 그때 살짝 맛이 가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가중량을 달았어요. 이마필도 뭐 예전에 10마 때는 뭐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죠. 그렇죠. 이마필도 뭐 예. 선행으로 상당히 좀 스피드감을 자랑하고 뭐 잠재적인 선행력이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는 많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떤 마방의 의지가 사실은 안 그래야 되는데 마방의 어떤 의지 때문에, 조교사들의 의지 때문에 선행 경합을 좀 덜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뭐 이번 경주 뭐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뭐 6번마 통합 챔피언을 비롯해 코스키 기수의 어떤 특징이지 않습니까? 선행마를 선입으로 얘가 들어가서 코스케가 우리 막근을 깼잖아요. 행복전선에 이너프트 그렇죠. 그때도 윈을. 선행마를 선입으로 그렇게 진짜 이쁘게 타가지고 진짜 뭐 그 경주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좀 팬분들한테는 좀 정말로 좀 함구라라 해드릴 수 있었던 경주인데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경주인데, 그 뭐 어쨌든 6번마 통합 챔피언 코스케하고 그 어떤 궁합은 참 잘 맞아 보이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송환우 마주, 이제 배다리 시리즈에 배다리 대부, 배다리 킨, 배다리 영웅, 이 배다리를 가지고 있는 송환우 마주의 통합 챔피언. 이건 뭐 삼복성에 낑겨 들어와도 이거 배당이기 때문에 현장 좀 체크하시고 이건 뭐 삼복성이라도 한번 노려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2경주 최윤석 의원님의 메인 승부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내산 3군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별정 5 경주인데요.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실전 배팅 20년. 최 의원님. 이번 경주 일단은 뭐 7번마 대지의 빛이 뭐 좀 어느 정도 뭐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이제 뭐 같은 배당 어떤 대기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면 이제 5번마 비타임 같은 경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야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방도 야같고 이 마필 기승하는 이성재도 야같고, 한마디로 선취, 그러니까 선입과 선행을 자유롭게, 어떨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불확실할 강자랑 뛰었을 때는 서둘러서 좀 앞선을 장악할 때가 많고, 이 정경주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 자기가 봐서 만만한 어떤 그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초반부터 서두르질 않습니다. 오히려 전개 자체를 마필의 어떤 그 경주를 뛰면서 오히려 이제 상위군까지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마필에 대해서 무리를 아직 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물론 대지빛이 빠르지만은 그 뒷선을 따라간다고
장악한다면 이 마필은 뭐 선행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투가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보여주고요. 또한 더 안쪽에 있는 2번마 우뚝선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정경주는 이 마필의 스타트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되면서 타 마필들 강자들이 아닌 마필들한테 어떤 상당히 좀 배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가 없었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좀 많은 한번 데뷔전 근처에서 입상을 하고 나서 많은 인기를 모으다가 다시 한번 재기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전경주 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공을 나선다 그러면 이 전 경주처럼 늦발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투도 가능한 마필이 이번만 우뚝선까지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요 레이스도 7번 대지빗을 비롯해가지고 4번 OK 트리플, 5번 빅타임. 그쪽에서 인기가 많이 형성되겠죠. 4번. 저는 개인적으로 4번 OK 트리플 직전에 뭐 장기 휴양을 했는데 그렇죠. 바로 이제 낙성을 거뒀어요. 오성대장군을 누르고 직전에 끝번을 신청을 했거든요. 예. 계속 이제 그 휴양 이전에도 끝번을 신청했는데 끝번을 해지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민장기 조교사의 자신감이거든요. OK 트리플. 그리고 뭐 굳이 선행 안 나서도 되는 마필이고 4번 OK 트리플이 앞선에 있는 말들의 움직임을 보다가 또 조성공 기수 막판 역전을 한번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번 대지빗이 만약에 이제 선행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도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막 어떤 때는 이런 편성이 부산에서 상당히 뭐 폭탄이 가끔 터지는 경우도 예. 12번마 765V 같은 경우도 이마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추임력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유광이라고 신인 기수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뭐 일단은 뭐 등짝 자체가 코스케를 태웠다는 건 그만큼 이제는 다시 한번 어떤 컨디션을 좀 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종합제 백판인 마필인데 이런 마필까지는 한두 정도는 언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765V 같은 경우 뭐 삼복승 매니아분들이나 어떤 고가당 매니아들한테는 상당히 좀 눈여겨보면 괜찮은 마필로 765V까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 765V까지 또 거론이 됐는데 그만큼 이 편성이 빡빡하다. 축을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지금 게이트가 밀려 있기 때문에 안쪽에 또 사실 뭐 빅타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전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볼 때 4번 OK 트리플 요거 좀 세게 말씀을 드리고 최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5번 빅타임 2번 우뚝선 12번 765V까지 또 관심권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7점 경마 20년 최은석입니다. 10월 7일 일요일 부산 중계 제 4경주입니다. 모두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요 레이스는 뭐 9번 벌마의 꿈 지금 2연승인데 직전에 거의 이창마를 지금 대차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푸디백의 자마 깍쟁이 이제 동생인데 백강렬 조교사가 지금 다성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휴장전에 역전을 했는데 이거는 거의 1승을 챙길 수 있는 한마디로 이번 주 백강렬 마방의 400승 어떤 보증 카드. 보증 카드가 9번마 벌마 있고. 물론 뭐 전경주 워낙 경주가 전경주는 선행마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마필은 뭐 굳이 선행을 마필의 어떤 장래성을 생각해서 선행을 안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많은데도 전경주는 뭐 경주 자체 흐름이 워낙 느리다 보니까 선행을 나갔었는데 물론 이번 경주는 경주 흐름 자체는 좀 상당히 좀 빠르게 끌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 다 출전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번 경주는 출렉터 기수의 어떤 그 고유의 말몰이 그러니까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역전하는 모습을 보일 마필인데 일단 뭐 벌마의 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마필은 굳이 뭐 억지로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때 꺾고 갈 이유는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인정을 하고요. 이건 좀 논외로 하고 이제 좀
후차권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보병권에서 일단 뭐 7번마 드보라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뭐 이제 이희천 기수가 두 번을 기승하다가 지금 코스케로 왔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 특징이 신의 마필 때는 이제 박근만 기수가 지금 이제 전용마인데 초반 스피드가 상당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 초반 스피드도 상당하면서 1000m에서는 나름대로 선전을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사실은 이 재검을 받고 나오면서부터 이 어떤 조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그러니까 마필이 변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각질 자체도 지금은 선행 일변도에서 이제 바꾸면서 이 마필이 어떤 선행으로 나갔을 땐 결정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마방에서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각질 변경 같은 걸 좀 많이 시도를 하는데 이 조모피 마방에서 이 마필을 이제 추입으로 바꿨는데 전정경주 롱에비버 백호전설 뛸 때 상당히 진짜 뭐가 뭐 하나 무슨 저런 탄력을 가졌나 했더니 그게 드보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필 변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경기를 지켜봤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는 경주 흐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빠르고 또 타마필이 어떤 그 두껍게 가다 보니까 이제 중위권에서 이제 자기 선두권이랑 그렇게 큰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걸음 못 냈었는데 이번 경주 이 정도 편성의 어떤 충마에 붙여서는 7번마 드보라 같은 경우는 뭐 삼복승을 포함 어떤 이런 마필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뭐 4번마 영웅대로는 어느 정도 인기는 모으겠지만 이 정경주 사실 뭐 캐주의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람꽃한테 겨우 이겼지만 그만큼 근성 자체는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제 전개만 한 선입권에서 3, 4위권, 2, 3위권만 그 자리만 지켜준다 그러면 이 마필도 나름대로 선전이 예상되는 마필로 해서 7번마 드보라와 4번마 벌마의 꿈을 예로 놓고서 이두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3번 절세가인은 이 부담 중량이 2개가 올라갔고 아무래도 9번 벌마의 꿈한테 선행도 뺏길 가능성이 있고 나선다 하더라도 강력한 프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또 외곽에 이제 10번마 아주 전형적인 김도영 기수 같은 경우 또 선행마 같은 경우 기승 기수의 어떤 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 선행마를 진짜 선행으로 몰아주는 기수가 있고 그 10번도 상당히 이제 근성은 부족한데 앞서는 이제 나서서 경주 흐름을 바꿔버리는 휘저을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번 절세가인보다는 뭐 4번 영웅대로나 7번 더보라 이쪽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쪽에 또 콜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쪽에 뭐 1번, 2번 같은 14주, 12주 만에 공백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벌마의 꿈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막건수를 줄여야지. 안 그러면 뭐 돈이 안 되고 시시든지 안 그러면은 막건수를 줄여야 된다. 뭐 단통으로 가야 되는 이런 내용. 뭐 삼복성도 가면은 단통. 복상도 단통을 가야만이 이제 돈이 되는. 뭐 쌍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팬분들한테 이거는 이제 예전에 배터였을 때 어때 느낌 그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일단은 정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기맛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기맛쌍을 이제 사실은 이 마력이 짧은 분들은 자꾸 그 인기말을 붙여가지고 다만 만약에 배당판에서 독승식이 5.0배였을 때 쌍승식이 한 6배 나오면 1배를 더 먹으려고 무리하게 쌍승식을 공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전 배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차라리 복만 공략하고 오히려 역상 만약에 복이 5배였을 때 최소한 2배 이상의 어떤 쌍의 가치가 있을 때 오히려 위험함을 안 났을 땐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지.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 대신 이제 정쌍을 공략하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한번 그게 무너지면 만약에 아무리 인기마가 만약에 정쌍을 조금 더 먹으려다가 무너지면 그날 자기 감정이 무너지는 바람에 배팅이 조절이 안 되고 그날 페이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쌍이라는 거는 이제 인기 1위를 놓고 쌍성식을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차라리 이제 역상으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복성식이 5배면 쌍이 한 10배 이상 될 때 좀 공략을 하는 게 이제 전공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실전 배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또 조금씩 배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산 중계 10월 7일 일요일 제5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혼합 1군 경주입니다.
모두 1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도권을 질 8번 로열 임브레이스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기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최윤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번 8번 로얄 임브레이스가 일단은 뭐 인기만 뭐 일단은 현재 뭐 팔리는 경우는 5번, 8번, 9번 정도가 일단 타 마필보다는 좀 더 팔릴 경주인데 일단은 이 3두가 다 선두권에 맞서는데 뭐 워낙 로얄 임브레이스 같은 건 뭐 스타트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는 거는 뭐 의심을 거의 안 드는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5번 누리체감 같은 경우 이 전경주는 공백기가 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마필의 컨디션이 경주력을 다 보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그러니까 마필 컨디션도 그렇게 현장에서 뭐 저도 이제 뭐 현장에서 안 하다 보니까 모니터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던 마필이었는데 이번 경주 뭐 준비하는 김영관 마방 같은 경우는 2번 실패를 마필의 능력이 있을 땐 2번 실패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마방. 그래서 이제 명문 마방인데 이 누리체감과 실렉터와의 궁합은 아마 환상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어차피 스타트 능력은 어느 정도 갖췄는데 라스트에서 쥐어짜는 어떤 그 직선에서 끌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누리체감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이 전 경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권에서 8번이 더 팔리게 되면 오히려 충마는 5번 누리체감이 더 안정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안쪽에 있는 지금 마필 컨디션은 워낙 떨어지고 이제 이번 경주 앞선 마필들이 어떤 선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억지스럽지만은 이 4번마 선영용사라는 마필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마필이 추임력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지금 아직까지 예전의 컨디션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 전경주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조금 무거운 모습은 있지만 지금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선선해지면서 굉장히 또 그렇죠. 마필의 변화가 더군다나 이제 아무래도 좀 이 마필이 나이가 있으면서 때문에 좀 매경주 전력을 쏟지는 못하는 마필인데 이 근래 들어서 한 요 전전경주 노벨 퐁퐁이랑 뛸 때는 좀 전력을 쏟는데 이 전경주는 좀 한 타임 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선양용사 같은 경우는 앞선 한마디로 노얄 임브레스의 어떤 경주력이 무너진다든가 어떤 이 마필은 아무래도 좀 불안한 선행마이기 때문에 고랬을 때 이변권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선양용사까지는 꼭 추천을 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8번 로얄 임브레이스가 이제 뚝선배 우승만인데 얘도 이제 공백기 가지고 뭐 6월달에 KNM배 또 아예 뭐 선행도 못 나서고 무너졌고 뭐 직전에는 뭐 선행을 나섰습니다만은 안쪽에서 한번 데이브 스트인과 11번 쿠찬스 요 3번 11번이 8월달에 동반 입상하면서 이게 마지막 경주였어요. 마지막 경주에 대박이 터졌는데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이상형 조교사가 3번 10번 뭐 지금 데이브 스테인하고 10번 마이티 히어로 두 마리 다 직전에 고배당을 연출을 시키면서 이거는 뭐 3번은 8월 5일 날 고배당을 연출을 시켰는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두 마필 다 뭐 현군 중위권이라 그러면 다소 기복은 있지만은 뭐 현군 중위권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 뭐 소위 말하는 구라다가 아니라 이런 마필도 충분히 그런 능력은 갖춰진 마필들에 항상 조심스러운 마필이라는 거로 저도 뭐 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3번은요. 그리고 이제 김도연에서 유현명으로 바뀌었거든요. 뭐 기수는 사실 뭐 유현명 기수가 뭐 다성 2위고 김도영 기수보다는 기성술이 좀 안정감은 좀 더 강하고 또 유현명 기수의 스타일이 우격다짐으로 굉장히 강하게 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3위 만약에 이제 이게 선행 나가버리면은 또 8번은 선행 안 나서면 무조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5번 누리체강 이런 말들이 4번 선양용사 지금 뭐 새벽 취재로 또 13번 군함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레이스입니다. 좀 8번을 이제 뭐 예시장에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축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복병마를 축으로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지금 1군으로 와서 고전을 하고 있는 2번 1금빛 적정거리죠. 이 성경주는 2000m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
일금빛이 지금 코스케 나라잡기 코스케 기수 요게 조금 냄새가 나요. 일금빛이 얘가 특징은 뭐냐면은 조금 일금빛이 지금까지 경주력을 보면은 잠수를 탔다가 연속 입상하고 또 잠수 타고 이마필도 자력 입상으로 한번 고배당이 상당히 큰 고배당을 했는데 그렇죠. 예예 그 경주를 지금 시대가 타고 나서 그 2월달 경주일 거예요. 2월 24일 그 전에 계속 잠수 탔거든요. 예예 그때 전혀 안 팔리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으로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을 했던 경주가 지금 기억이 나요. 예, 지금 상당히 까다로운 일 있습니다. 2번 1건비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시장 상태를 보고 뭐 체중도 체크하시고 좀 최종 막건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 7일 일요일 부산 중계 제6경주입니다. 경주리 2000m 국내산 1군 경주. 안지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1군 경주에 상당히 강합니다. 뭐 서울 쪽에서도 얼마 전에 금비를 아예 대가리로 놓고 때렸고 1군 경주에 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요 경주가 제가 노리는 복병권 뭐 크게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 레이스도 5경주 못지않는 상당한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일요일 메인 승부처입니다. 최윤석 위원님의 바라보는 시각 한번 들어보죠.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외곽에 있는 이제 전경주 대상 경주에서 선전해서 10번마 파워풀 코리아 존재로 인해서 이마필이 아마 가장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뭐 전경주 아까 뭐 오연님이랑도 통화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경주는 굉장히 진짜 힘으로 타면서도 라스트 끝걸음이 죽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마필이 아까 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마필은 이미 미국에서 일전을 치르고 그렇죠. 나서 처음에서부터 기대치는 많았었던 마필인데 대신 시내 마필 때는 약간 결정력에서 좀 부족하면서 서서히 성장을 했죠. 결정력이 좀 부족하면서 생각보다는 못했는데 지금은 1군에 올라와서 오히려 그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좀 보이는 마필인데 이 마필로 인해서 8번마 강호굴림이 원래 스타트는 강호굴림 같은 게 좀 빠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뭐 금따 같은 경우 인기를 좀 끌겠지만은 금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2000m에서는 좀 이런 이두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마필인 것 같고요. 오히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입 쪽에서 할 수 있는 마필이 따라가면서 이 전경주는 자기 각지를 지키지 못했던 1번마 터프 타이거 같은 경우 2000m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도 참 특이한 마필이 선두를 나서면은 그냥 마필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근데 따라가서 특히 선위권에서 따라가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끈끈한 모습, 한마디로 좀 기복은 보이지만 끈끈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인데 1번마 터프 타이거 같은 경우는 거리 경험도 충분하고 근데 이제 단지 기승기수가 김명희시다 보니까 아직 그 마필의 어떤 그 능력을 다 짜내는 부분에서 좀 아쉽지만은 그 반면에 주목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배당 가치는 상당히 높고 그 마필의 어떤 결대로만 좀 풀어준다 그러면 배당 가치는 좀 매번 인기마였는데 이번 경주는 좀 복병마일 것 같은 어떤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뭐 타마필 중에는 뭐 일단은 뭐 각질대로 하면 뭐 카오산 같은 경우는 아까 오연님이 좀 불안한 마필로 했지만은 이마필은 뭐 어차피 율줄리 마방 같은 경우는 마필의 어떤 그 상태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나갔을 때 뭐 인터뷰나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좀 상세하게 얘기하는 마방이 좀 율줄리 마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뭐 인터뷰에서 마필의 어떤 그 현장 상태를 보면서 7번마 같은 경우는 마령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장 상태를 보고 나서 취임력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마필이기 7번마까지는 각질의 유리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적정거리죠. 지금 뭐 경주거리가 2000m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많이 빠졌고 적정거리로 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배당이라고 해서 막건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유리한 게 아니고 고배당도 한 방으로 때려야 그게 어느 정도는 수익이 발생을 한다. 막건수가 많으면 지저분하면은 맞추고도 어떨 때는 돈이 안 되죠. 그게 말하는 솔직히서 이제 물론 이제 뭐 7점 베터분들께서는 이제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뭐 상한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거래 간의 상한가 개념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효율적인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효율적인 어떤 배팅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한가를 맞추는 어떤 근데 대부분의 베터들이 질 때가 보면은 중구난방의 구매 한마디로 맞추려는 구매 막 뭐가 들어도 돈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은 3배짜리를 추천하면은 저 3배짜리 어떻게 사냐. 저런 건 예. 배당도 쓰면서. 근데 본인들이 산 막건을 보면 뭐가 들어와도 만약에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30만 원밖에 안 되는 막건들. 이 군형 저 군형을 쓰셔놓으니까 고배당을 맞춰도 큰 그날의 경주의 흐름이 안 그 바뀌는 10만 원을 베팅하셔가지고 맥시멈으로 가장 좋은 마번이 고배당이 들어와도 30만 원밖에 안 되는 3배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막건을 구멍을 많이 사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탓을 뭐 누구를 하는 거는 그런 막 뱉어 본인이 어떤 그런 습관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마번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팅의 어떤 그 방법까지 깊게 고민해서 경마가 이기는 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대신 그러니까 이제 최윤석 위원님의 이제 골자는 죽을 때는 장렬하게 전사하고 먹을 때는 크게 먹자. 그렇죠. 하루에 한두 경주만 마치더라도 지지 않는 경마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적인 어떤 배팅의 노하우를 가져가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 중계 6경주 안지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반드시 적중을 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다 의원님이 이번 경주 이 6경주는 후반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후반부는 특히 이제 그날에 어떤 고전했던 아니면 이기고 있던 거를 결정을 져주던가 고전했던 부분을 역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뭐 안지원 의원님이 잘해가지고 팬분들한테 좀 선물을 해드렸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적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일요일 녹화를 오늘 수요일인데 또 진행을 했고요. 내일 목요일 날은 또 최윤석 의원님이 전격적으로 이제 서울 쪽에도 합류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안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